뭐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민기본법 제정운동 3편입니다. 최근 요소수 대란이 난리가 났습니다. 농민들 같은 경우에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입 의존병에 대한 문제죠. 요소수도 굉장히 전략적인 물품인데 식량은 어떨까요? 식량 주권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농민기본법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 마지막으로 농민기본법의 방향을 4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가책임 농정, 농민권리, 농어촌 지역 활성화, 그리고 농어촌 파괴 중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씩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책임 농정으로의 전환입니다. 코로나를 겪고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식량 자급의 문제는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식량 자급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100% 자급을 할 수 있는 법제화를 만드는 것이 농민기본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식량 자급을 위해서는 단지 식량 자급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만 세워서는 불가능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농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투기 대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농지가. 그래서 국가책임 농정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바로 농지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량 자급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만 가지고 또 될까요? 아니죠. 당연히 농사를 짓는 주체인 농민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한국 농업의 현실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후계 농민이 거의 다 절단 났다, 절단 나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죠. 이 문제는 농민들 자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국가책임 농정 하에서 후계 농민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농민기본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식량 자급률과 농지 확보, 후계 농민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가책임 농정이 필요한데, 바로 어떤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냐면 농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민기본법에서는 핵심적으로 국가책임 농정이라고 하는 큰 틀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농민 권리의 문제입니다. 농민 여러분 다 경험을 해 보셨지만 내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결정에 내가 참여해 본 바가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십니다. 공산품의 경우는 공산품을 만드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반해서 농산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보지 못했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농업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농민의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결정위원회에 농민이 당당하게 주체로 참여해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함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농민에 대한 규정입니다. 헌법에서는 농민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농어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어민이라고 하는 규정도 대단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의 내용이 매우 강합니다. 농민은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사람들이고 지역과 농촌과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 역사적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고 농민 계층이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해서 굉장히 폭넓게 균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농민 권리 항목에 들어가야 할 주요한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농민 등록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법,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짜 농민을 양산을 하기도 하고요. 진짜 농민을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성 농민이 농민이 아닌 게 되는 법이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법을 폐지하고 농민등록제, 모든 농민들이
농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첫 출발, 농민등록제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모든 농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농민수당법으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에 대한 국가와 사회가 당연한 대우로서 농민수당법이 제정되어야만 하겠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농어촌 지역 활성화 문제입니다.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농업, 그 다음에 농민, 그리고 지역으로서의 농어촌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 농어촌 지역이 활성화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이미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이 수도권보다 더 높다는 거. 출산율은 높지만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도권이 과밀화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토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심각한 병폐이고 문제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관점에서도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농사 지어라, 농어촌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농촌에 가서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이유, 그것을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농업 예산을 5% 이상 확충하는 것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될 겁니다.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이 실현된다면 우리 사회는 수도권과 지역의 불평등이 타파되고 농어촌이 활성화되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선 먼저 필요한 것이 농어촌 파괴를 중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풍력, 태양광, 농어촌 파괴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선 농어촌 에너지 자립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에너지 산업을 민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영화로 돌려야만 합니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민간 사업으로 하다 보니 농어촌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의 권리보장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농촌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혐오 시설들이 농어촌 파괴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농어촌은 계속 파괴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후위기의 재앙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보존이라고 하는 적극적 입장에서 농어촌을 지켜나가고 유지시켜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농민기본법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은 30여 년간 농민운동을 해오면서 우리 농민들이 쭉 주장해 왔었던 내용입니다. 귀결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민족농업 사수 통일농업 실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겁니다. 이 30여 년의 성과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담아내야만 농정 대개혁이 이루어지고 농정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 개혁 없는 농정 대전환은 사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정 대전환을 이야기했는데 말만 했습니다. 아무런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았죠. 결국은 그대로 농정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많은 농민들의 웃음과 땀방울, 우리 농민들 다 경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농민들도 그렇고 함께 계신 농민들도 나만을 위한 농업이 아닌 우리 후대를 위한 농업,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농민기본법 제정운동의 인생을 걸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7일 농민총궐기를 통해서 우리는 농정대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정대전환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함께 힘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들을 전농과 전유농 진보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입법청원운동 상황실을 중앙부터 도, 시군까지 쭉 구성을 하고 입법청원운동 3천 실천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시군을 거쳐 읍면동까지 입법청원 운동 책임 주체들이 선정이 돼서 12월 한 달 정말 힘있게 농민기법법 입법청원 운동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우리 농민들 농민 실천단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0명의 실천단이 30명 이상을 조직을 하고 도별 결의대회를 11월 17일 농민총궐기 이후에 진행을 하고 12월 1일 도별 동시다발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청원 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농민 여러분, 많은 힘을, 모든 힘을 모아 반드시 이번에 농정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안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